모두가 꿈꾸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임지연입니다. 잘못된 건강 상식은 바로잡고 올바른 건강 상식은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이죠. 자, 건강 매거진 1부는요. 환자들이 의사를 찾는 이유 5손가락 안에 드는 흔한 증상,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과 관련한 고민과 궁금증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02-6677-0012번 그리고 샵 8181번으로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힘찬 참여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 중에서 15%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척추 질환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공성조 원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척추 질환,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경험하고요. 근로자 중에 10명 중에 5명이 겪는다고 하는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말이면 등산으로 건강을 챙기는 60대 부부. 오늘따라 유난히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남편과 달리 아내는 허리를 젖힐 때 더 아픈데 같은 듯 다른 허리 통증. 왜 그런 걸까? 자, 지금 똑같은 허리 통증인데 서로 겪는 정도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리 통증, 구체적인 증상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원장님 진료를 하시니까 네. 어떻게 느끼세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질환은요, 허리 통증은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증상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허리를 이제 뭐 걸어 다닐 때 허리 통증이 느껴지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또 앉아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허리를 숙일 때 불편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오히려 뒤로 젖힐 때 불편한 증상을 느끼는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허리 통증은 오히려 없는데 이제는 다리 쪽으로만 통증이 있거나 저림감을 호소하는 등 증상과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허리 통증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척추 질환 중에서도 우리 중장년 허리 통증의 주범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에 있는데요. 네.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이 허리 통증의 주범이 주로 후관절 증후군과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요, 우리가 이제 척추가 퇴행성 변화가 옴에 따라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라고 하는 이 물렁뼈가요, 네. 주변으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젤리 모양인 수액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척추관을 구성하고 있는 이 뒤쪽 부분인 후관절 네. 그리고 인대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아.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네. 허리가 뻐근해서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앉아 있다가 우리가 일어나시려고 할 때 네. 아이고 하면서 이제 아파서 못 일어나는 네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지 않고요. 척추관의 전후 좌우 모든 곳이 이제 좁아지면서 척수와 신경근을 직접 압박을 해서 결국 혈류 장애까지 일으키게 되면 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척추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걷다 시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척추의 그 퇴행성 변화는요. 사실 성장이 멈추게 되는 20대 초반부터 20대 초반이요? 네, 시작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점차 증상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최근에 빠르게는 30대 초반부터 퇴행성 척추 질환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자료에 따르면 30, 40대의 그
척추 질환자의 수가 무려 245만 명에 이릅니다. 와. 결국 이제는 젊은 층에서도 퇴행성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젊은 시기부터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20대, 30대면 허리 디스크, 네. 그 이상이 넘어가면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다를까요? 네. 네. 우선 그 영상의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음.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네. 사진상에서 퇴행성 변화가 보인다 할지라도 임상적으로 불편감을 느낀다라든지 아니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요. 네. 생각보다 무증상으로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네. 허리 디스크와 구별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들은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편안한데 이제 우리가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심해진다라든지 네. 10분 이상 걸으면 다리가 아프다라든지 또 이제 쪼그려 앉으면 일시적으로 아팠던 통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들. 그리고 허리 종아리 다리 저림이 허리 통증보다 심한 경우. 근데 누워서 다리를 들어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허리 통증은 워낙 흔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이 들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뭐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인류의 80% 이상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요통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요통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급성 디스크로 인해서 뭐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아픈 게 아니라고 하면 대개는 참고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개인에 맞는 작은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거나 네.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작은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의 단계별 치료를 보시면요. 네. 통증이 막 심하지 않고 그냥 좀 불편한 정도의 증상 초기에는 우리가 뭐 쉬어보거나 아니면은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을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증이 좀 지속돼서 MRI를 찍어봤는데 네. 병변이 뭐 생각보다 미미하다 이런 경우에는 뭐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이런 추가적인 치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증이 심하고 실제 MRI 상에서도 굉장히 병변이 좀 심하게 진행이 돼 있긴 한데 마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신경 차단술을 해보든지 아니면 좀 더 진행되어 있는 단계인 뭐 신경성형술이나 풍선성형술과 같은 간단한 시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시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6주에서 한 1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시술적인 치료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병원에 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뭐 수술 전에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좀 두려워하시죠? 환자분들은 그 실제 우리가 척추 질환으로 수술에 이르게 되는 경우는 사실 전체 환자 비율의 5에서 10%를 넘지 않습니다. 네. 설령 우리가 수술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절개를 크게 하고 막 나사못을 박아서 유압술을 하는 이런 큰 수술을 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드물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무조건 막 그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 걱정하시거나 불안감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새겨들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적 치료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고요. 혹시 문자가 편하신 분들 샵 8181 누르고 궁금증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척추질환 단계별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 만큼 상태나 또 적절한 치료법 선택이 중요해 보이는데 증상이 심각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주사 치료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치료 원리도 꼼꼼하게 짚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척추의 재생 주사 치료는요. 네. 성장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약물을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힘줄 같은 곳에 주사해서 인대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재생시켜서 퇴행성 척추 질환이 이제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그중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화면에서 이제 설명드리는 것처럼 네. 연어의 정액에서 추출한 이 DNA 성분을 이용한 주사 치료 방법은요. 각종 성장 인자 및 여러 세포 분비를 통해서 손상 부위에 이제 항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또 더불어서 조직을 재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혈관을 자라나게 해서요. 이 주변 조직에 이제 또 노화나 아니면 괴사를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특히 이 주사 약물은요. 네. 우리가 기존에 그 뼈주사라고 말하는 소위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있잖아요. 네네. 이 주사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인 뭐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에 또 무혈성 괴사가 생기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또 그 당 조절이 잘 안 된다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또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얼굴이 막 퉁퉁 붓고 막 달덩이처럼 커지는 이런 내분비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 주사라고 하는 그 뼈 주사, 그 단점을 좀 상당히 보완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DNA 주사 뭐 몇 번에 걸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주사는 우리 기존의 주사 치료 약물인 스테로이드 제제는 그 최소한에 맞을 수 있는 주기 및 네. 1년에 토탈 맞을 수 있는 약의 어떤 한계 용량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 또 기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약물의 경우에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네. 증상을 봐가면서 2주에서 뭐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저희가 오. 여러 번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생 치료하면은 줄기세포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 척추 관절 치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개념이 이제 척추 질환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줄기세포는 골수 속에 있는 전구세포나 유액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연골이 되라, 너는 연골, 너는 뭐 뼈, 너는 뭐 혈액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각각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장인자랑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풍부한 네. 이런 이제 면역세포가 풍부한 혈소판 내 성분을 이용한 이제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약물을 이제 우리가 손상된 부위에 투여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자가 치유 반응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손상 부위의 이제 염증 및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약물의 경우에는요, 무엇보다 이제 환자 본인의 혈액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뭐 거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특별히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이 재생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오.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같은 약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작용을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치료 방법은 또 앞에 DNA 치료 방법과 또 다른 거잖아요. 이 치료 방법은 뭐 몇 번 정도 가능할까요? 네, 이 치료 방법 또한 네. 그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DNA 주사를 사용하면서 같이 더불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혈액을 사용하긴 하지만 약물을 넣을 때 이제 통증이 조금 많은 분들은 주기를 조금 더 늘려서 치료하기도 하고요. 네.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허리와 엉덩이가 쿡쿡 쑤시고 또 허벅지와 종아리가 찌릿하고 아픈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불편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실 거고요. 또 샵 8181 누르시고 궁금증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이용료가 100원 부과됩니다. 원장님과 직접 상담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니까 참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허리만 아팠는데 얼마 전부턴 다리도 당기고 저리다고 40대 시청자분이 문의를 주셨고요. 또 60대 아버님은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둔해졌다고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70대 어머님은 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집 앞 슈퍼 가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건 일상생활에 정말 힘들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60대 아버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감각이 둔해졌다고 하셨거든요, 네. 지금? 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둔해졌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걸을 때 뭐 이럴 때 특히 이제 다리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도 드시기도 하고 네. 다리 감각도 내 살 같은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이 드신다는 건데요. 척추에 이제 협착이 진행이 되면 오랫동안 신경 압박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해서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감각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신경이 많이 이제 손상이 진행이 좀 됐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단지 뭐 힘이 빠지고 너무 아픈 것 이런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네. 감각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음. 너무 이거를 무시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임하시는 게 예후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네. 치료가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작게는 주사 치료를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보다는 신경 압박이 물론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많이 눌려 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뭐 꼭 크게 수술하지 않더라도 조그맣게 공간만 넓혀주는 시술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0대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 앞 슈퍼도 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서둘러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결국 어느 정도 거리를 걸었을 때 우리가 이제 걷다 시다를 반복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간헐성 파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결국 바로 걷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네. 이게 신경 압박이 이제 오래되게 되면 결국은 신경 압박에 대해서 내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한 번씩 이제 주저앉아서 한번 이렇게 허리를 숙이게 되는데 그렇죠. 이 숙이게 되면 신경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조금 편하다. 또 다시 걷는 건데 이 증상이 예를 들어서 뭐 5분에서 10분을 채 못 넘긴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진행이 많이 됐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네. 이런 경우는 치료를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전해주신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6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수시로 허리 왼쪽 밑이 계속 아픕니다. 저번에는 허리 돌리다가 갑자기 뚝 끊긴 듯이 아파서 주저앉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자세 그대로 30분을 누워 계셨대요. 머리 감으려고 허리를 숙이는데도 또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허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쑤셔서 허리를 움직이는 게 무섭습니다. 진짜 움직이기가 힘드실 네. 정도예요. 네. 자, 이분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궁금하네요. 예. 우선 이 환자분의 경우는 네. 허리를 움직일 때 또 허리를 숙일 때 이제 통증이 느껴지시는 경우인데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척추관 협착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시죠. 아까 처음에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숙일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뒤로 젖힐 때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크의 경우는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이제 허리를 숙일 때 또 오래 앉아 있을 때 허리에 받는 이 압력이 증가가 되면 디스크도 이제 부담을 많이 받게 돼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통증을 느끼시는 건데요. 아마 처음에 뚝 끊긴 듯이 아파서 주저앉았다. 이때 아마 디스크가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그때 자극이 많이 되셔서 처음에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조금 사그러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자극이 되면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 바깥쪽에 있는 이제 신경의 바깥쪽 가지 쪽을 누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히려 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역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그 정밀 검사라고 말하는 소위 MRI를 한번 찍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긴 하셨지만 디스크에 대해서 이게 뭐 급성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은 뭐 지금 마비까지 오지는 않으셨으니까 네. 간단한 아까 신경 차단술을 해본다거나 이 정도 해보셔도 어느 정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움직일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검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아버지 연세가 60세신데요. 네. 원래 허리가 아프셔서 물리치료 같은 거를 받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증상이 하도 호전이 안 돼서 혹시 척추관 협착증 받아서요. 네. 어떤 거를 좀 해주시나요? 네, 시청자님, 잠시만요. 예, 전화 연결이 고르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떻게 아버지가 불편하실까요? 예. 네, 아버지가 지금 척추가 조금 안 좋으시고 네.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물리치료를 받고는 계신데요. 네.
근데 지금 호전이 꽤 오랫동안 안 되는 중이라서 혹시 다른 증상이 있을까봐 검사를 받아봐야 하나 싶은데 네. 척추관엽착증에 따로 특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뭐 발바닥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그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0세세요. 60세. 네. 이 불편하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셨을까요? 처음 말씀하신 거는 1년 정도 됐고 치료를 받으신 지도 6개월이 넘었거든요. 아, 네. 혹시 뭐 약 같은 것도 같이 복용을 하셨었나요? 네, 소염진 통제 같은 약을 거 또 드셨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는 협착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협착증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이럴 때 증상이 보통 많이 나타나시거든요. 네. 진행이 한참 되면 그러니까 신경병성 통증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에 변성이 와서 감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부위가 사실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인데 다만 이제 그 아버님께서 혹시 당뇨라든지 이런 뭐 다른 또 질환이 있으신가요? 네. 네. 아, 연결이 예. 지금 고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척추에서는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결국은 신경 압박이 오래되게 되면 감각의 변성이 신경 변성이 와서 감각 변화로 인해서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에는 환자분이 통증을 별로 못 느끼시고 그냥 다리만 좀 이상하다, 감각만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능성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했지만 당뇨라든지 이런 질병. 질병에 인해서 이제 말초병성 병증이라고 해서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좀 다리에도 좀 감각이 생길 수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별해 보셔야 되는데 우선 1년 정도 지속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더구나 약을 같이 복용하셨는데도 계속 증상이 있으시다 이렇다라고 하면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MRI를 찍어보셔서 실제로 허리에 신경 압박이 좀 진행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에 들러서 또 적절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계별 치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비는 없지만 증상이 악화됐을 때 신경 차단술이나 뭐 여러 가지 시술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신경 차단술부터 어떻게 증상 개선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신경 차단술은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이제 병변이 생겨서 우리 몸에 이제 그 신경근이라든지 또 후관절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병변 부위에 우리가 주사 바늘을 이제 위치를 시키고 약물을 투여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서 통증 및 증상 완화를 이제 유발하는 즉각적인 이제 아주 간단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저희가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료 직후에 바로 뭐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의 치료 방법입니다. 되게 병변이 심하지 않으면 이 정도 주사 치료만으로도 사실 증상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치료를 이런 주사 치료를 한 3번, 4번 정도 받아보셨는데도 증상 호전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를 고려해 보시긴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뭐 소위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가 비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로 우리가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치료는 주사 치료에서 조금 더 연장돼 있는 아주 간단한 이제 시술 치료 방법이거든요. 굵기가 1mm 정도 채 안 되는 아주 얇은 내시경 카테터를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꼬리뼈 쪽에 진입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관을 넣어서 신경이 좁아져 있거나 유착되어 있는 곳을 떨어뜨린 다음에 약물을 투여해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서 증상 호전을 기대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략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료 직후에 일상생활로 바로 복구를 할 수 있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거는 주사 치료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가 1mm라고 하지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뭐 마취 같은 걸 해야 돼요? 네, 부분 마취를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주사 맞을 때도 보면 깊이 들어갈 때는 아프잖아요. 사실 통증을 느끼는 거는 피부 하 부분에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 부위에 우리가 마취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꼬리뼈에 있는 관으로 들어갈 때까지만 관이 들어가고 나면 사실 신경은 마취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 자극이 되긴 하지만 그 통증이 뭐 너무 심해서 못 참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 시간 내내 아프신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와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치료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치료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방법, 그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도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관만 넣어서 하는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방법의 풍선 성형술, 풍선 확장술이라고 말하는 치료 방법이 또 있습니다. 네. 기존의 치료 방법과 동일하게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경 구멍, 이 신경 척추뼈의 바깥쪽에 있는 신경 구멍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네. 내시경 카테터 끝에 조그마한 풍선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이 신경 구멍에 위치하고 있는 이 신경근, 이 신경 가지입니다. 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인대와 유착 부위를 이 풍선을 부풀리면 찢어지거든요. 네. 공간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약물을 좀 더 풍부하게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압박되어 있던 공간도 조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치료 효과도 기존의 신경 성형술에 비해서 좀 더 좋고요. 치료 시간은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어서 역시 선호되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성조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세요. 허리 통증으로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02-6677-001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또 샵 8181로 누르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들도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절대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결국은 주사 치료라든지 또 이런 신경성형술과 같은 비수술적인 간단한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또 증상을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네. 이게 충분치 않거나 이미 진단 당시에 이 정도 치료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신경학적으로 증상이 많이 악화가 돼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이 치료보다는 발전되어 있는 시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또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 이게 그래요? 기존에 네. 예전에는 우리가 약물도 복용해보고 또 물리치료도 해보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차단술 같은 옛날부터 했던 이런 치료 방법들을 수차례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결국 절개를 하고 뭐 압박하고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감압술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절개를 좀 크게 하고 나사못을 받고 유압을 하는 이런 수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아프다라든지 아니면은 신경이 망가진다라든지 또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물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겠지만 네. 최근에는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요. 구멍만 조그맣게 뚫어서 우리가 병변을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감압술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 PSL입니다. 자, 지금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앞서서 말씀해주신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뭐 풍선 확장술과는 좀 다른 치료법이라고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가 쉽게 얘기하면 주사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리가 소위 관만 하나 집어넣어서 좁아져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였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근본적으로 협착을 일으키고 있는 물질인 네. 인대라든지 후관절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조금 제거를 해줌으로써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부에 한 1cm 정도 채 되지 않게 절개를 아주 조금만 하고요. 그 속으로 내시경 통을 집어넣습니다. 넣고 나서 그 속으로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우리가 좁아져 있는 병변을 확인하고요. 제거를 해줌으로써 공간을 넓혀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왼쪽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 미세 전기들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기구를 이용해서 그 인대가 뼈에 부착되어 있는 이 부위를 좀 갈아줍니다. 갈아주고 나면 인대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집게를 통해서 남아있는 인대를 조심스럽게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가 되고 나면 오른쪽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거든요. 네. 신경인데 신경 주변에 둘러싸고 있던 인대가 제거가 됨으로써 이렇게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전화 연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과 통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80입니다. 80세? 예. 오, 목소리가 굉장히 힘차서 그렇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몸은 불편하세요? 예, 네. 다리가 네. 저리면서 발바닥 밑에 뭐가 붙어가 있어요. 네. 예, 발바닥 밑에 뭐가 붙어 있고 또 발이 양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팔이? 발가락. 발이, 네네. 예, 발가락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고. 그래요? 예, 네네. 그리고 예. 네. 다리가 쥐가 나서 자꾸 비틀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예.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가 아픕니다. 저 싱크대 앞에서 일을 하면 네. 허리가 많이 아프고 걸어 다니면 또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저 원장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예. 어머님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이거 그리 된 데가 한 1년 넘어 됐습니다. 1년 정도요. 예. 네. 이러시고 아까 말씀하신 네. 저 수술을 했었어요. 어디를 수술하셨어요? 다리 인공관절. 인공관절 어느 쪽으로 한 하셨어요? 5년 됐습니다. 현지가. 네. 어느 쪽을 치료 받으셨을까요? 예? 어느 쪽을 수술 받으셨을까요? 양쪽 다요. 양쪽 다 하셨어요. 예.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머님. 예. 근데 발가락은 왜 붙어요, 원장님? 발가락이 비틀어져 가지고 다 네. 양쪽으로 붙어 가지고 아이고. 네네. 안 네네. 떨어지고 그래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가 저리고 또 발바닥이 뭔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상한 감각을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 증상이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착증, 신경 압박이 어쨌든 오래되면 이 신경이 조금 변성이 되면서 감각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증상이 지금 좀 있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발가락이 아까 좀 붙어서 안 떨어진다. 이게 이제 사실은 통증이 심해지고 감각 변화가 오면 감각만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운동 기능도 조금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자유롭지 않고 내 의지랑은 상관없게 이 발가락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쥐가 난다. 쥐가 나는 증상은요. 실제로 허리에 있는 신경이 압박이 많이 되면 쥐가 바로 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신경 압박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신경 압박이 되는 자극이 되는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쥐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근육이 압박이 뭉쳤다가 이제 풀려야 되는데 이완이 안 되고 계속 뭉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쥐가 나고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협착증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서 계실 때는 불편하신데 걸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면 조금 변형된 양상의 협착증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서서 계실 때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다라고 하면 역시 협착증에 대한 증상이 분명히 있긴 있으신 거거든요. 다만 인공관절을 하시고 나서 이 다리 증상이 유발되는 것들이 같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면요. 허리에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착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협착은 없고 협착이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MRI 상에서 만약에 확실하게 감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검사인 근전도와 같은 검사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에 꼭 들러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65세입니다. 65세. 네, 네. 젊으신데요. 어디가 네. 불편하세요? 2월 초에요. 네. 요추 1번이 상단 부위가 약간 금이 가서 2개월간 보호대를 착용하고 네. 풀고 나서 계속 집에서 운동하고 네. 약 먹고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네. 그 이전에 요추 2번은 협착증이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약을 먹고
해도 그 물리치료 받고 네. 도수치료 받고 했거든요. 네. 했는데도 요추 부위 그 근육 쪽이 계속 쑤시고 애린 것 같이 그런 증상이 계속 있는데요. 네. 그것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답답하실 네.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아버님. 네. 그 우선 아버님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MRI 같은 그런 정밀 검사를 받아보신 거죠? 예. 네. 그 당시에 협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아니요, 2번 요추 협착증 그 전부터 그랬어요. 네. 그 가지고 이번에 계셨던 그랬던 협착증은 것은 1번이 네. 약간 금이 가서 네네.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1번 요추에 골절이 아마 생기셨던 것 같은데 그 골절이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그 안에다가 시멘트를 넣거나 또는 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나사못을 고정해서 기둥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런 치료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보조기만 착용하시고 우리가 좀 약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뼈만 내려앉지 않고 있으면 잘 유지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찌그러진 부위만 아프신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골절 부위의 뒤쪽에 있는 이 관절 부위, 이 부위도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고 나면 이 부위를 설령 찌그러졌던 마디를 수술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술을 하거나 해서 치료해 놓더라도 치료는 잘 됐는데 허리가 계속 아프다, 또 근육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통증이 생각보다 이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말하는 이 부위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외래에서 주사 치료를 해봅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에 주사를 맞아봐가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저는 우선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주사 치료 정도 가볍게 먼저 한번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선적으로 주사 치료를 권해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56세예요. 56세 진짜 젊으신데 어디가 아프세요? 아, 저는 한 3월 달부터 네. 체중이 조금 작년 겨울에 많이 불었어요. 얼마나요? 한 8kg 정도? 8kg요? 많이 드시네요. 아, 네.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작년에 그랬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3월부터 이제 이렇게 공원 걷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한 2, 3일 걷고 나서부터 이렇게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오른쪽 허리가 아프더니 네. 오른쪽 엉덩이 뭐 허벅지 그러더니 나중엔 발바닥까지 이렇게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냥 갑자기 운동을 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네. 운동을 조금 쉬고 이렇게 하니까는 네. 통증이 심했었는데 그게 한 통증이 100으로 친다면 한 50에서 40으로 이렇게 통증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거 이렇게 받고 그렇게 했는데 괜찮은 듯 했는데 다시 이제 싱크대 앞에서 이렇게 꼭 일만 하고 나면 1시간 정도 일만 하고 나면 네. 이렇게 막 허리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기 충격이 오는 듯한 찌릿하고 그런 통증이 와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주방에서 꼭 일만 하고 나면은 그렇게 통증이 와서 이게 혹시 협착증인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어서 이제 네, 잘하셨어요. 네, 어머님 지금 불편하신 증상이 앉아 계실 때는 특별히 불편하진 않으세요? 앉아 있을 때는 별로 불편하진 않고요. 네. 그냥 서서 일하고 나서 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네. 그 찢어지는 듯한 그 통증이 걸어 순간적으로 다닐 때는 어떠세요? 걸어 다닐 땐 또 괜찮은데 또 예? 1시간 이상 걸으면 또 똑같이 그렇게 증세가 와요. 불편하시고요. 네. 그러면 서서 가만히 그냥 일을 하시는 동안은 어떠세요? 할 때는 안 아파요. 안 아프세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로 한쪽만 지금 다리 쪽으로 저리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거죠? 오른쪽인데 오른쪽 오른쪽으로만 다리가 있다. 약간 감각이 예. 양쪽이 달라. 오른쪽 약간 이렇게 뭐라 둔하세요? 그럴까 좀 시리고 둔한 느낌? 네네. 그렇군요. 네. 역시 이제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이 어머님 경우도 지금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통증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제 뭐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진행이 많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경의 변성으로 인해서 감각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이건 사실은 무시하면 안 될 신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불편한 증상이 사실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니세요. 협착증은 걷거나 또 서 있을 때 이런 활동을 하는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시고 그 활동을 하고 나서 이후에 불편한 거는 조금 증상하고는 사실 좀 맞지는 않지만 네. 다만 증상 자체는 신경 압박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진행이 되는 증상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셔가지고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MRI 찍어보시고 실제로 신경 압박이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단순하게 협착증만 있지 않고 디스크가 동반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협착이 일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증상이 있는 쪽에만 뭐 간단하게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신경 압박이 좀 오래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시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살이 굉장히 많이 찌셨잖아요. 네. 그래서 또 통증이 유발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운동을 하면 네. 힘드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이런 될까요? 경우에는 네. 이제 체중이 증가돼서 특히 이제 통증이 늘어났다.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스크랑 좀 관련이 있어요. 협착증은 사실 체중이 는다고 해서 네. 관절이 더 막 부담을 엄청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 이 디스크는 체중이나 기압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압박이 많이 되면 그만큼 통증이 더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체중이 빠지면 물론 증상은 더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지는데 한 번에 체중을 빼는 게 사실 쉽지도 않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만약 걷기를 했는데 네. 내가 걷는 도중에 다리가 계속 아프다 또는 허리가 계속 아프다라고 하시면 그 통증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도만 운동을 먼저 해보셔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역치값을 점점 올리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가까운 전문병원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내용 볼게요. 네.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시경으로 병변을 보면서 이제 뭐 후관절이라든지 인대를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또 중요한 건 이제 언제부터 잘 활동을 할 수 있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치료는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치료하고 나서 약 3시간 정도 누워 계셨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걸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은요. 우리가 그 절개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정상적인 근육이나 관절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고요. 네. 또 연세가 많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분에서도 이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부위 마취만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또 2, 3일 정도 입원하시고 나면 바로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치료 기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보통 한 1주 정도 지나시면 일상생활을 어지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술이 아닌 시술,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네. 네. 이 여자 환자 70대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경북에서 그 사과 재배를 하시던 어머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특징적으로 서서 설거지를 할 때 한 네. 10분 정도 서 계시면 밑이 빠지는 것 같다. 오. 그래서 이제 팔꿈치로 이렇게 기대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네.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계셨고 예. 또 이제 걸으시면 한 5분은 못 걸어서 중간에 다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파서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이런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있던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다른 병원에서 이제 3개월 이상 우리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셨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셔서 이제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으셨었고요. 네. MRI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세로로 보이는 이 기다란 관이 이제 척추 예. 신경입니다. 예. 이 중에 요추 4번, 5번 마디에 해당되는 네. 이 신경 공간이 이제 좁아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예. 가로 단면 사진상에서도 보시면 이 뒤쪽에 있는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인대거든요. 인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관절. 앞쪽으로 디스크가 뭐 조금 부풀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협착증이 주된 병변으로 가지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치료를 이제 잘 받으셔서 치료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신경의 뒤쪽 공간이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가로 사진상에서도 신경의 아까 단면이 굉장히 좁아져 있으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치료를 하실 때 그 고혈압, 당뇨 그리고 뭐 부정맥 등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던 또 79세셨어요. 나이가 네. 많으시니까 그러네요. 전신 마취를 하고서 우리가 치료하는 데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료는 이제 부위 마취만으로 또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안심을 시켜드리고 무사히 잘 치료 받으셨던 경우였습니다. 네, 참 다행이네요. 자, 환자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성주 원장과 척추관 협착증, 비수술 치료가 우선이다라는 주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거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73세요. 73세.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전이 협착증을 네. 2월 초에 했거든요. 수술을. 수술을. 예,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4개 받고 네. 뼈를 넣고 그러고 했어요. 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많이 걸으라 그래서 좀 걸었어요. 예. 그리고 났더니 한 2개월 이상 걸었더니 네. 이 원래 수술하기 전서부터 이 골반이 아팠거든요. 대퇴부 골반이. 예. 근데 이제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 그랬는데 수술을 했는데도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걸어야 된다 해서 많이 걸었는데 예. 한 2개월 이상 걸었더니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1시간 걸었더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도 지금 이제 한 3개월 동안 못 걸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못 걷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응치가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허리를 얼른 못 펴요. 네. 네. 못 피고 예. 한참 이렇게 서서 움직이고 허리를 피고 그러다가 조금씩 걸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골반이 대퇴부가 아파가지고 네. 운동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머님. 수술을 하신다고 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결심을 하셨을 텐데 그쵸. 수술하고 나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다른 어떤 불편감이 또 생기셔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어머님 그 수술하기 전에 그 다리 증상은 뭐 없으셨어요? 그냥 골반하고 딱 그 엉덩이 그 주변만 아프셨어요? 아니요, 왼쪽 다리가 네. 엉치서부터 다 저리고 너무 저리고 아파가지고 네. 수술을 했거든요.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없어요. 다리 저림은 좋아지셨어요? 네, 그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건 좋아지셨고요. 네. 네, 그건 없는데 네. 발가락이 왼쪽 다리 그 3번째 발가락, 4번째 발가락이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서는 이게 누웠다가 일어나면 지금은 이제 또 양쪽 다 그래요. 다 그러세요.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 수술하시고 나서 혹시 이후에 병원을 계속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병원에서 혹시 이제 계속 그 허리 펴는 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또 네. 이후에 MRI 다시 찍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셨어요? 아니 골반을 찍었죠. 골반을 찍어보셨어요? 네. 골반에는 뭐 문제가 있던가요? 아니요, 특별한 문제는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여기가 아프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고 하면 네. 수술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뒤쪽 부분의 관절 그리고 인대를 다 제거하고 또 디스크까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고정을 해서 이제 그 마디는 더 이상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감압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리 쪽으로 불편하셨던 증상들이 분명히 이제 호전이 되면서 감각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가 좀 생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아 계실 때 이런 통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이 골반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후관절 증후군. 이게 이제 관절이 오랫동안 가만히 이제 있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마치 우리가 문에 있는 경첩이 녹이 쓸어 있으면 한 번에 처음 삐그덕대죠. 그렇죠. 그리고 겨울에 자동차 시동 걸면 어때요? 차가 부드럽지가 않고 굉장히 덜덜덜 거리다가 이제 한 5분 정도 지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이 쉬다가 움직이려고 할 때 또 하중을 많이 받다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에 통증이 딱 오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쿠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바로 못 펴고 서서히 움직이시게 돼요. 예, 이 증상이 제가 보기엔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골반 쪽을 불편해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4번, 5번 요추나 아니면 5번 꼬리뼈 천추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뭔가 관절이나 신경이 좋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수술이 잘 됐는데 만약 이런 증상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 인접해 있는 마디의 관절 또는 신경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우선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또는 치료하셨던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그 해당되는 마디에 우선 그 관절 부위가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주사 치료 정도를 먼저 받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사 치료가 만약 호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다음 단계에 좀 간단한 시술적 치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불편하셔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주사 치료를 권해주셨으니까 병원에 들러보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원장님 다양한 비수술적인 치료법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좀 전해주시죠. 네. 신경은 매우 예민하고요.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시술이나 수술만 했다고 이제 잘 됐으니까 끝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서 중간에 재활 치료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통해서 치료 전보다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그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운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압박이 되게 되면 신경병성 통증이라 말해서 신경의 변성으로 인한 감각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일 이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치료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게 되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신경이 손상돼서 나타나는 이 감각의 변화가 후유증처럼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증상이 나타나기 좀 오랬다. 근데 나는 수술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치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예후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공성주 원장과 척추 질환을 다스리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건강매거진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